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7년을 이끌어온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느닷없이 공모 방식 선정을 언급하면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1학기 등록금 환불조차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장수의 폭염주의보, 나머지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전라북도에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려 5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코로나 상황 전해주시죠. 네, 도내 45번, 46번 확진 환자는 광복절에 광화문 극우 집회에 참가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였습니다. 45번 환자인 3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전주 자택으로 돌아왔고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6번 환자인 60대 여성 송모 씨는 지난 15일 군산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이후 감염병에 걸렸습니다. 두 환자 모두 감염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를 요구한 안내 문자 덕분에 선제적으로 격리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 사는 60대 남성 2명도 확진됐습니다. 각각 47번, 48번 환자로 분류된 이들은 닷새 전 서울에서 사업차 44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은 도내 49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전용 버스를 타고 전주시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밤늦게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이 300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대학들도 곧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할 텐데요. 대학가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1학기 등록금 환불조차 대부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환불 역시 장학금 지급 방식이라 대학 간 격차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은 4곳입니다. 국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대가 등록금의 10%를 특별 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군산대가 이어 등록금 수입액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는 교직원과 동문, 기업체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을 별도로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대에서는 원광대와 전주대가 동참했습니다. 원광대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학발전기금과 교직원 기타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주대는 23억 원의 장학금 조성 계획을 내놓고 등록금의 10% 환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 한일장신대는 교육부의 비대면 교육 지원 사업이 구체화하자 총학생회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일단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들은 취업교육과 관련해 대면 수업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였던 점을 내세워 아직 반환 여부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속한 등록금 환불을 기대했지만 조직적인 대응이 없었던 점을 하소연합니다. 돌려받고 싶어 하긴 하는데 딱히 말 나온 게 없어가지고 학생회에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교육부가 온라인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금 교부를 약속하면서 2년제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지원 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 재정 상태가 다르고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장학금 지급에도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초등교원 선발을 상당 부분 감축할 예정이어서 도내 교사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030년 기준 전체 초등생이 당초 예측치보다 20% 감소한 17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등교원 선발 규모를 매년 수백 명 축소하면서 앞으로 4년간 2,000명 이상 줄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매년 6, 70명에 달하던 도내 초등교원 선발 규모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로 말만 무성하던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벌써 7년째 끌어온 논쟁인데 그린 뉴딜 분위기에 정부가 어렵사리 추진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공모 방식을 꺼내면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져 남원시가 다시 난처하게 됐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리산 정령치 방문. 규제 철폐를 약속해 2013년부터 남원시가 추진 중인 산악철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7년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비로소 물꼬가 트였습니다. 주관기관을 선정해 내년 말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2024년까지 시범 노선 1km를 구축한다는 것. 5년을 더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국 대상 공모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첫발을 내딛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상지는 R&D 시행 과정에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고요.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이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리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겠다는 것. 이러다 보니 경남 하동이 1,500억을 투자한다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 산악철도에 뛰어들었고 강원도 평창도 막대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쟁에 나설 채비입니다. 하동은 기재부에 한 걸음 모델로도 선정돼 산악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 무슨 산지 규제들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근데 일단 이 부분은 논의해 볼 만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7년 동안 진행된 남원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강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남원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기존 도로 위에 철도를 놓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진흥과 주민 편의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정부를 설득할 계획. 하지만 곡선 반경 10m 이내로 기술력을 높여야 하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도 필요해 민간 자본을 앞세운 타 지역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집중호우에 섬진댐과 용담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부터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자체 조사는 면피용에 그칠 수 있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2년간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112억 원을 투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분야에서 200개, 미래형 전기차 분야에 500개 등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고 연 300만 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 등 직무 교육, 3년 차까지 계속 근무 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라북도 인구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0년 뒤 전라북도 인구는 171만 8천여 명 정도로 예측되는데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29만 9천 명, 70대 이상은 36만 8천 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는 60대 이상이 50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에는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에는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연내 사업자 모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역 활력 사업으로 추진된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현대중공업과 GM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 돌파구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2022년 말까지 민자 등 1,008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7만 대를 취급하는 시설을 군산항 인근에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가 민간 투자로 추진되고 중고차 수출 시장에 정부가 관여한 전례가 없다며 형평성과 규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투자 적격성 심사에서 2차례나 떨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8월 말까지 아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2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실시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는 시설을 운용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인데 투자금 규모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 연간 228억 원의 경제 효과와 436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고용위기 이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군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구체화가 된다면 조금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좀 덜하지 않을까. 한편 중고차 수출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2만 대 이상 늘어나는 등 침체를 거듭했던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도 도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농 상생을 이루는 익산시 푸드플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와 로컬푸드 공급망을 구성하는 공공먹거리 수급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공공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농민은 유통 고민을 덜고 소비자는 보다 안전성 높은 농산물을 싼 값에 공급받는 도농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제도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헬스장, 검도장, 소모임 등의 마스크 미착용 등 75건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접수해 현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기여한 도민을 심사해 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은 최근 중고생들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흡연에 대한 청소년 노출을 줄이기 위해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로 살펴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투 전개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평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역 소식 김하영 기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전반부에서는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후반부 종합토론에서는 주요 전투 지역의 위치를 고증하고 농민군, 관군, 일본군 등의 참여 규모와 전투 동선을 각종 사료를 통해 논의했습니다. 정읍시는 학술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남원시는 수재민 임시 거주시설인 금지면 누리센터와 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랑의 목욕 차량을 운영합니다. 목욕 차량은 남원시 재가 장기 요양기관 협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욕조와 세면도구 등이 구비돼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수해를 많이 입어서 노인이나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신체 건강을 위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국비 8억 원을 확보해 4개 면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고창군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부지 매입에 들어가 총 35억을 들여
농기계 보관 창고와 교육장 등을 설치합니다. 현재 고창군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서부, 남부 등 3군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청년 농업인 경쟁력 높이기 사업 신청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신기술과 청년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이끌어내고 농촌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익산시가 불법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해 시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폐수나 가축 분뇨 무단 방류, 소음과 악취 규제 초과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포상금 사냥을 막기 위해 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을 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20%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장수군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장수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행합니다. 상품권 구매는 농축협과 신협, 우체국 등 판매 대행점 19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 한도는 월 50만 원,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9월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해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장수군은 올 상반기 동안 총 170억 원의 장수사랑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운영 시스템이 변경돼 학부모들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에서는 모집 요강 조회 시 유치원별 입학 설명회 일정이 소개되고 입력한 학부모의 성명 수정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유아 연령에 맞는 모집 과정 조회가 편리해져 온라인을 통한 2021학년도 유아 모집과 선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이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그림책 전시를 비롯해 1인극 공연과 강연이 펼쳐지고 독서 사진전 등 독서를 주제로 한 8개 관련 행사가 운영됩니다. 교육문화회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과 체험, 강연은 사전 신청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최대 미술 축제인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27일까지 전북예술회관과 전북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온 오프라인 전시로 진행됩니다. 극단 무대 지기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좌충우돌 출산기를 그린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판소리 앙상블 하랑가는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소리극 콜비츠와의 대화를 공연합니다. 두 댄스 무용단의 창작 춤극 춤추는 할매들이 오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선보입니다. 루비 문화예술인협회가 오는 23일 남원 관광단지에서 코로나19 극복 힐링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혈액난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 앞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대입정보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이 오는 31일 민화 배지 만들기 등 여름방학 특별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학교시설 방역 인력에 참여할 전주형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과 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오는 20일까지 UCC 영상을 공모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장수의 폭염주의보, 나머지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4도에서 낮 기온 35도, 익산 24도에서 34도,
동부권 무주는 22도에서 35도, 장수 22도에서 32도, 서해안권 군산 24도에서 31도, 고창 23도에서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임실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좋음,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